18일 4시 반이에요, 새벽. 와, 얼굴에다. 살인께서 구토제를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지금. 새벽 4시 반에. 13일이에요. 화요일. 11월 13일. 와. 오늘 지금 새벽 4시 반인데 아침에 일을 나가야 돼요. 한숨도 못 자게 지금까지 펜타일하고 살인캐스를 때려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시 넘으니까 이제 마취제까지 쏘는데 졸리우라고. 그래 놓고 잠들려고 하니까 구토제를 쏴요. 참으로 한숨도 못 자게 겁나는 거예요. 화학무기로.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부 치료. 경련제하고 비소쏴요. 떨면서 소리치게. 외부 치료,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테러. 외부 치료기라고 사방에 자살방지원들 가방에다가 숨겨놓고 집집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컴퓨터로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를 치료제라고 쏴서 국민들을 전 국민을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로 등록을 해놓고 전 국민을 고문해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고 있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를 위장해서 죽이고 위장해서 재산을 빼앗고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히틀러가 만든 법이에요. 방역법. 아리아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을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나치 731 정신과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리에 그리고 방역이라고 국민들을 죽인 거예요. 게토 전염병 관리 구역이에요. 경련제 비소서요. 유대인만 죽였다고 역사에 기록이 돼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리안 민족만 빼고 나머지 민족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리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말을 못하게 펜타일하고 수은을 쏴요. 타액제 얼굴에다 어눌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은 쏴가지고 귓구멍에다 쏘고요. 펜타닐 마취제하고 축 처지게 만들어. 청산가요. 목돌매다. 말 못하게 하려고. 아리아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말할 때는 여기다 수은을 쏴가지고 입에다 어눌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액 나오게 만들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 콧구멍에다 쏴요.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얼굴에다 쏘고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발표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이라면 질병이 전염된다고 코로나 때문에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요. 이게 정신과 의사들의 학술이에요. 방역 학술. 감염병 예방법. 양성 무증상자들을 질병자들을 모두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래서 전 국민이 양성 무증상으로 전부 등록이 됐어요. 벌써 작년에 2024년도에 전 국민이 방역 대상자가 돼버린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래놓고 정신건강복지법을 이용해가지고 미리 치료한다라면서 질병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질병이 오고 모든 질병자들이 우울증이 올 수 있으니 코로나 때문에 미리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쏘고 심리치료라고 집단괴롭힘, 나치즘 시키는 거예요. 온갖만에 시민들에게 시켜서 테러를 가하는 건데 지금은 자살방지원들도 모두 당해요. 전 국민이 코드가 매겨졌어요. 그래서 화학무기 테러해가지고 신경작용제 테러해서
우울하게 만들어서 청산가리 써가지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우울증으로 죽었다. 그리고 펜타닐, 우울증 치료제라고 펜타닐을 써가지고 조현병 증상을 일으키고 흥분 분노를 시켜가지고 칼부림 사건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칼부림 사건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청산가리 싸서 죽여놓고 그거는 감염 안락사법을 적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죽이고 죽이기 전에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으로 사기 사건으로 위장해서 자살 방지원도 시켜서 재산을 강탈하고 나눠갔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지금 저기 캄보디아 사건, 거기 대한민국 국민들이며 일본 국민들이며 여러 나라 국민들이 거기 모여서 지금 비트코인, 보이스피싱하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정기고문하죠. 정기고문이 우울증 치료예요. 정신건강의사회에. 그 수용소 보면은 옛날 나치 731 수용소하고 똑같아요. 네? 감염자들이라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전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벌써 작년에 전부 등록이 됐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살 방지원들이에요. 그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하러 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10년 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켜서 국민들 자살 방지원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켜가지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전부 그 팀이 있어요. 네?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 세계인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된 상황이니까 아예 그냥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과거는 수용소였죠. 이게 수용화예요.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탈병원화, 탈수용화라고 지금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를 사방에 숨겨놓고 보이지 않게 수증기 가스 형태로 불산, 그 화학무기의 베이스가 불산이에요. 벽을 뚫고 수증기 가스 형태로 화학무기가 날아와서 축축하게 적시는 거예요. 온몸에 코팅을 시키는 거예요. 도포를 시키는 거예요. 화학무기를. 그 외부 치료기라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화학무기는 수증기 가스 형태로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음을 당하는지 모른다. 반드시 그 짓거리를 하면 사형을 시키겠다. 의료인들과 국가가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요. 전체주의다. 전체주의 중엔 나치즘하고 공산주의가 있는데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는 건 나치즘이다. 방역이다. 과거 인류는 전염병 치료제,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방역이라고. 의료인들이 양심을 어기고 신경작용제를 쏴서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이에요. 화학무기죠. 화학무기를 쏴서 보이지 않는 가스 형태로 국민들을 고문하고 죽일 것이다. 이건 전체주의 나치십니다. 반드시 사용시키겠다. 뉘른베르크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걸 방역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 빼앗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탈병원화라고 지금 10년 전부터 이걸 화학무기 발사체를 사방에 숨겨놓고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고로 국민들에게 그걸 누설을 하면은 처벌을 하겠다고 린치도 가하고 재산도 빼고 죽이기도 하죠. 화학무기도 고문하고.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말을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화학무기 발사체를 숨겨놓고 전 국민을 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걸 탈병원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치료라고 직장이건 학교건 가정이건 동네건 공무원이건 경찰이건 모두 시켜가지고 집단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원격 의료법 서비스 의료법으로 개인정보를 정신질환자들도 아닌데 화학무기를 쏴가지고 흥분 분노를 시키고 펜타닐 마약을 쏴가지고 조현병 증상이죠. 마약 때문에 일어나는 우울증 치료제라고 펜타닐을 코팅을 해가지고 흥분 분노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해서 인간이
그 보호 본능을 일으켜가지고 칼부림이나 자살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24시간 납병원 하라고 초 단위로 계속 고문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살할 때까지. 칼부림 할 때까지. 그리고 자살 방지원들을 이용해서 환경을 조종하는 거예요. 응? 째려보고 기침하고 온갖 반응을 시키는 거죠. 응? 여러분들은 자살 방지원들을 한 번 하고 가지만 그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24시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초 단위로. 그 짓거리를. 점점 강하게. 응? 이거를 탈병원화,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부르죠. 과거 나치들은 수용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탈수용화. 밖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수용소가 아니라.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면은 컴퓨터 쫙 작전실처럼 쫙 깔아놓고 의료인들이 거기 쫙 앉아가지고 지금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에게 지금 불법으로 테러를 하고 있는데 화학무기 테러를 쫙 앉아서 외부 치료기라고 사방에 숨겨놓은 화학무기 발사체로 그 원격으로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I 장비라고 해서 국민들을 다 감시해요. 벽투시기로. 그 다음에 호흡, 맥박, 뇌 혈류량을 체크해서 생각을 읽고. 그 국가 자료를 제가 저희 정반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국가 자료에 있는 자료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하고. 그래놓고 이 새끼들이 자살 방지원들에게 이걸 피해자들에게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또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그게 매뉴얼이에요. 자살 방지원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교육하는 매뉴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심리치료 외부치료인지 알면은 법을 알게 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걸 알게 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걸 조직 스토킹, 말도 안 되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일루미나이트가 하는 거라고 그래요. 일루미나이트라는 거는 그 존재는 우리가 있는 걸 알지만 그 대상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그 말을 왜 자살방지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알도록 만드느냐. 피해자들이 이 피해를 받고 인터넷을 찾으면 전부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일루미나이티,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망상병 코드를 매길 수 있어요. 조현병 코드. 발음 버벅대게 여기다 펜타를 쏴요. 망상병, 조현병 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 피해자들은 망상병이라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하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를 뭐라고 사회에 발표했냐면 국민들과 함께하는 사회안전을 지키고 방역을 하는 것이다. 사회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건데 이 피해자들은 조직 스토킹이라고 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전파무기로 하는 생각을 조종하는 전파무기로 생각을 읽고 조종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건 외부 치료인데 신경작용제로 하고 BCI 장비로 감시하면서 신경작용제로 흥분, 분노, 이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을 읽고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치 731이 만든 거예요. 신경작용제로. 그런데 국민들은, 이 피해자들은 망상병이라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하고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얘기한다. 조현병이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쓰게 만들어서 조현병 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은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받고 죽이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려고 계속 수은을 쌓으려고 그래요. 펜타이라고.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얘기를 해라. 이게 매뉴얼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우리가 모두 배웠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료인들과 정치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 나치즘이다. 전체주의 중엔 공산주의하고, 발음 이거 어눌하게 하려고 펜타레라고 수를 계속 써요. 거기다 전체주의 중에는 공산주의하고 나치즘이 있는데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 중에 나치즘이다.
국민들이 다 알죠. 응? 응? 이 전체주의 이거 방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곡을 시킨 거예요. 공산주의로. 응?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주권이 지금 파괴된 걸 아는데 전 세계인들이 다 방역 당하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지금. 응? 각자가 서로 자살 방지원도 경찰들도 정치인들도 의료인들도 다 당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부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나치즘이라는 거는 굉장히 생소하죠. 그래서 중국하고 얘네들을 일부러 선진화법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이고 공무원이고 거기에 일부러 10%씩 쓰게 만든 거예요. 이 방역법에 의해서. 예? 이게 WHO의 팬데믹 조약으로 하는 건데 그 팬데믹 조약에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이게 히틀러가 만든 법으로 지금 방역을 하고요. 거기 팬데믹 조약인데 전 세계 WHO가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펜타를 계속 쏴요. 얼굴에다. 팬데믹 조약, 국제 비상사태 팬데믹 조약을 선포해서 전 세계 국가가 그 팬데믹 조약에 가입을 해서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 테러방지법, 선진화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 방역을 시작했는데 선진화법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중국인들을 공무원이나 경찰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다문화 수용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중국인들이 경찰도 하고 시민들이 자신들 문화라고 하면서 지금 군복을 입고 막 행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켜야만이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주권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다 파괴당했는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은 자신들이 한 것이 들통이 나니까 중국에게 중군이 말을 못하게 펜타를 계속 쏴요. 중국인들이 하는 걸로 왜곡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의료인들이 전체주의인데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주권 생명권이 파괴당하는데 잘 알아야 된다.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다. 나치즘이다. 방역이다. 이거를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선생님이 이걸 무진장 강조해요. 마지막에. 네? 왜 그러느냐. 이 새끼들이 이 나치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새끼들이 자신들이 하는 나치즘을 공산주의로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신들이 사형을 안 받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들통이 안 나기 때문에 여론 조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명도 빠짐없이 어기면 처벌하겠다 그러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하고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얘기해라. 일루미나이트하고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얘기해라. 이게 매뉴얼이에요. 네? 나치즘은 공산주의로 왜곡을 시키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사회에 퍼뜨려가지고 망상병 코드로 먹이고 국민들을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공산당이 하는 걸로 중국이 하는 걸로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선생님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의료인들이 방역이라면 양심을 어기고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양심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뉘른베르크 협약에 의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 5가지를 가리킨 거예요. 과거 인류는 첫 번째, 과거 인류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전염병과 질병을 막겠다며. 두 번째,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건 나치 736 정신건강 의사회의 기술이에요. 이들이 방역팀이에요. 옛날부터. 현재도.
현재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옛날 나치 731 부대도 방역 부대였어요. 예? 나치들도 방역이라고 한 거고요.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면서. 왜 방역을 정신건강 의사회가 합니까? 예? 신경작용대로 정신질환자,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정신건강이라는 명분으로. 전염병 때문에 죽인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잖아요. 예? 감염자라고 해서 집단으로 괴롭히고 심리치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정신건강의사회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염병을, 질병을. 그러니까 신경작용제 쏴가지고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펜타닐을 쏴서 흥분분열시켜서 조현병, 우울증, 청산가리 쏴서 우울하게 만들고 눈물 나오게 만들고 쓰러뜨려서 마취제를 쓰러뜨려서 우울증이라고 하고, 펜타닐 쏴가지고 조현병이라고 하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해야만이 사회안전을 지킨다면서 시민들에게 온갖 괴롭힘을 시키고 재산을 빼앗고 죽일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언제 자탈을 해야 할지 모른다. 정신질환 테러범이다. 네? 그래서 정신건강의사회가 옛날도 지금도 이 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탈병원화라고 해가지고 밤낮으로 24시간 얘네들이 이 교대를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각 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죠. 그 지역 시민들을 다 테러하는 거예요. 화학무기로. 자신들 가족들도, 친구들도, 부모도, 형제도, 지들끼리도 다 감염자기 때문에 자살방지원도, 경찰들도, 공무원들도, 정치인들도, 시청장도, 구청장도 다 테러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화학무기라서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말 못하고. 왜? 처벌받으니까. 손정민이 의료인이었는데 골든건이라고 얘기하다가 죽었어요. 골든건이 화학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탐욕과 권력을 주는, 국민들의 재산을 뺏고 죽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 화학무기를 의료인들은 골든건이라고 불러요. 손정민이가 의사였죠. 예? 예? 학생이었지만 의료인이었죠. 그런데 의료인들은 서약을 해요. 이 화학무기를 골든건을 밝히면 처벌을 받겠군요. 그래서 처벌을 하고 죽인 거예요. 자살방지원도 시켜서 화학무기 쏴서 A군 시켜가지고 목에다가 지는 라텍스 장갑, 피 안 보려고 라텍스 장갑 끼고 목에다가 쫙 뿌리죠. 모여가지고 불러내고 목에다 쫙 뿌리죠. 그 영상이 있어요. 목에다 스프레이처럼 쫙 어깨동무하면서 라텍스 장갑 끼고 쫙 뿌리고 발에다가 사방에서 쏜 거 그거 감추기 위해서 신발 숨겨 버리고. 이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뭐 공무원이고 여기 뭐 경찰청장이고 구청장이고 시청장이고 공무원이고 다 나가는 거예요. 뭐 직장 괴롭힘? 그거 심리치료예요. 뭐 성추행? 심리치료예요. 영유아들은 주사 30-40회 잘못 놓은 척 죽이고, 의료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연락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에게. 잘못 놓은 척 놔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처벌받아요. 그 다음에 4살, 5살, 6살 아이들은 그 어린이집에서 비계를 눌러 죽이고 몸으로 이렇게 압사시키죠. 그 유튜브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그 교사들이 이렇게 압사시키면서 애들 몸으로 누르면서 말 못하게 질식사 시키면서 뭐합니까? 핸드폰으로 계속 핸드폰 보고 있죠. 카톡으로 지시를 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카톡으로. 서비스 의료법이라고 해가지고 카톡으로 전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몸으로 누르면서도 카톡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30분간 누르고 있어라. 그럼 누르고 있고. 숨 쉬나 안 쉬나 봐라. 코에다가 귀대고. 그래서 아이들 그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심리치료라고 친구들을 이용해서 집단 괴롭힘 시키고, 담배 피게 하고, 금연치료라고 구토제 쏘고, 게임하게 해서 정신질환 코드 매겨가지고 화학무기 테러해가지고 자살, 그 다음에 투신시키는 거예요. 예? 화학무기 고통 때문에, 테러의 고통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이들 시켜서 옥상에 청소년 보호법 적용 이용해가지고 너희들은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가방에다가 벽돌하고 병 담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저 65세 이상 노인들은 고위험 대상군이라고 해가지고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여요. 특히 차량 급발진으로 많이 죽여요. 차량 ECU를 이들이 해킹을 해요. 운전할 때 구토제하고 마취제 쏘고, 차량 ECU를 해킹해가지고 엔진을 잡아 돌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안 들게 하고. 제가 이들에게 그 수십 번 당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다. 그래서 때려 박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뭐 일가족 바다로 빠져 죽고, 차량 급발진으로 호수로 빠져 죽고, 다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노인들은 그렇게 급하게 죽이는 거예요. 고위험 대상군이라고 해가지고. 질병이 노인들은 많죠. 이게 감염병이라고 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발표했어요.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의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로 전 국민이 코로나 감염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 대상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자료가 모두 넘어가요.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서. 그걸 표본조사라고 해요. 감염병 무증상 양성자 표본조사라고 해요. 말을 어눌하게 하기 위해서 코에다가 계속 쏴요. 수은하고 펜타닐이에요. 경련제 비습 쏘는 거고요. 떨면서 소리치게. 얼굴 전체에다 쏴요. 그러고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노인들을 죽여야 되니까 질병을 전염시킨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벽돌로 옥상에서 머리통에다 던지라고 그러는. 악마 새끼들이죠. 너희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도 심리치료라고. 10명이 한 명을 집단 폭행하고 강간하고 변기물 마시게 하고 패서 죽이죠. 그걸 시키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사이코 새끼들이. 치료라고. 사회보호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아이들은 20, 30대는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집단으로 괴롭히고 얼굴에다가 온몸에다가 나가면 화학무기 청산가리 때려버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게이트키퍼 요원. 게이트키퍼 요원이 뭡니까? 감염자들을 집에서 못 나오게 문을 막는다예요. 게이트키퍼. 문을 막는다. 못 나오게 막는다라는 얘기예요. 차량 막 들이대고 마트 가면은 막 째려보고 욕하고 가리침 뱉고 화학무기 쏘고 직장 나가면은 집단으로 괴롭히고 성추행 성폭행까지 하고 이걸 게이트키퍼 요원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울증 환자는 우울증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간다. 이지랄하면서 치료라고 화학무기 쏴가지고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라고 죽이는 거예요. 20, 30대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 다 이걸로 죽는 거예요.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그 다음에 이제 40, 50대 60대까지는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연인 살해 사건, 가족 동반 살해 사건, 이걸로 위장해서 죽이는 거예요. 4, 50대 3, 4, 50대는 왜 그렇게 죽이냐면 그런 사건을 저지르게 만들어야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유아 어린이 20대 30대까지도 돈이 없는 아이들은 우울증으로 죽이고 자살했더라고.
그거는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안락사법을 적용해서 죽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사고를 치게 만들어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법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로 유정해서 재산을 뺏고 죽이는 거예요. 잔악하고 비열한 새끼들이죠. 악마 새끼들. 때강도 살인기 새끼들이죠.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은 자동차 사고 나죠. 그것도 테러범으로 규정돼요. 자타에게 해를 가 운전해서 아무리 사고를 안 내도요, 신호만 위반돼도 딱지만 끊어도 다 보건복지부에 저기 다 코드가 올라가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오죠. 넘어와서 받죠. 자살방지원들한테 받으라고 시켜요. 이 새끼들이. 지나가는 노인들 그냥 받아서 죽이라고 시키고, 오토바이도 그냥 쳐 받으라고 시키고. 그러면은 중앙선을 넘어와서 상대가 쳐도 우리나라 이 법이 쌍방이 돼요. 폭행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 시켜서 이 대상자들에게 시비를 걸어요. 밀거나 치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밀거나 갑자기 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밀게 돼 있어요. 때리진 않아도 최소한. 그러면 이게 쌍방이 돼요. 그래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쌍방이라는 건 범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때려도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밀기만 해도 쌍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중앙 차선을 넘어와서 자살방지원이 받아도 쌍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방이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 국민은 차로 들이받고 폭행을 해서라도 해도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구하라 금고강탈, 우중 구하라 금고까지 훔쳐가죠. 그 다음에 통장에 있는 돈 그냥 빼가요, 이 새끼들이. 그 다음에 노름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트 운영자들, 지금 청소년들도 노름 많이 하죠. 사이트 운영자들이 다 자살방지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 매겨진 방역 대상자라고 입금이 되면은 내가 돈을 잃건 따건, 내가 또 돈을 땄으면은 그걸 입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그래서 노름이 인터넷 도박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학생들이 요즘 많이 하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켜가지고, 아이들 시켜가지고, 야, 쟤 노름 하게끔 사이트 알려줘, 하는 방법 알려줘, 이렇게 알려줘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켜요. 아이들한테 저 아이 담배 피게, 담배 계속 펴, 안 피우면 때려. 요 대구에서 죽은 아이도 공부 잘하던 아이였어요. 1, 2등 하던 아이. 근데 얘가 대상자가 되니까는 거기 그 중에 이제 그 일진을 시켜가지고 담배 피게 하고, 그 다음에 게임 캐릭터를 키우라고, 그 뉴스에 나왔었죠. 게임 캐릭터를 키우라고 했어요. 그 아이가 여기 대구에서 죽은,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한 아이한테. 왜 그러냐면은 만날 때마다 담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금연치료라고 구토제하고 청산가를 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게임을 시키는 이유는, 게임이 지금 WHO가 정신질환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치료라고 화학무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친구에게 그걸 시킨 거예요. 그 중학생한테, 중학생 애들한테 치료라고, 저 아이한테 담배 피게 하고 안 피면 때려라. 그러니까 얘가 맞기 싫으니까 담배 피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데 몇 개월인가 몇 년 동안
걔가 캐릭터 준 거 그거 키우라고 안 키우면은 맞으니까 그거 키우느냐고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리치료라고 화학모기태를 가한 거예요. 예? 구토제 청산가리 쏴가지고 옥상에서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게 만든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이렇게 자란 게. 예? 그래 놓고 그게 또 전부 아이들한테도 전부 그 시켜서 하는 아이들도 자살방지원들도 법적으로 전부 테러범으로 규정이 돼요. 네? 지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렇게 시키죠. 야, 자살방지원들은 너희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자살방지원들은 뭐 보호한다. 응?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처벌받는다. 이래놓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게 또 법적으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 그래서 또 재산을 뺏고 자살방지원들을 재산을 뺏고 죽이고 자살방지원 아이들도 죽이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하러 저기 캄보디아 간 이 자살방지원들도 말 안 들으면 정기 고문하고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도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응? 현재 구마다 있는 거는 탈병원화라고 해서 숨어서 하고 있지만 예? 거기는 아예 옛날 나치 731처럼 수용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화. 수용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구조를 보세요. 나치 731 옛날에 그 방역부대하고 똑같죠. 아주 감염병자들은 정신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뺏고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뺏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으로 그 다음에 정기고문을 갈 수 있어요. 우울증 치료라 정신질환 치료라 똑같죠. 그리고 피해자들도 전부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로 불산 섞어가지고 벽을 뚫고 신경작용제 수증기 가스 형태로 쏴가지고 전기를 일으키죠. 치료라고 하는 짓거리예요. 정신건강의사회가 완전히 사이코 새끼들이에요. 똑같이 전기 고문을 가는 거예요. 지들 말 안 들으면 죽을 때까지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테라. 그래서 결국은 죽으면 화장하는 거예요. 왜? 감염자기 때문에 바이러스 번진다. 그래서 이 새끼들이 나치 731도 옛날에 다 화장장이 있었고 그 지금 캄보디아에도 화장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탈시설화, 탈병원화 해가지고 밖에서 시민들로 시키고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거죠. 사방에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화라고 가방에다가 딱 숨겨놓고 벽두시기로 감시하면서 화학무기를 쏘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AI 화학무기 장치죠. 미친 사이코 새끼들이죠. 지금 일을 나가야 되는데 잠을 한숨도 평상시에는 잘 자요. 그런데 일 나갈 때면 꼭 잠을 못 자게 제가 매번 영상에 올리죠. 일 나가기 전날은 화학무기 테러 하는 거예요. 펜타닐 하루 종일 테러. 12시부터 제가 8시에 나가는데 한 7시에 시간을 맞춰놨어요. 12시 정도에 제가 잠이 들었는데 10분인가 20분 자고 나서 화학무기 테러에 지금 깨워놓고 4시 반 지금 5시인데 지금까지 화학무기 테러를 계속하는 거예요. 펜타닐, 청산가리, 살인가스로 심장 두근두근 뛰게 만들어서 교감신경 흥분제 마약이죠. 살인가스는 교감신경 흥분제고 펜타닐은 마약이에요. 그걸 바리고 온몸에 젖을 정도로 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잘라고 하니까 구토제를 써요. 못 자게 하려고. 완전히 이 새끼들은 변태 사이코 새끼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변태 사이코 새끼들만 잘 모였는지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자식들도 죽이면서 치료하고 완전히 사이코 새끼들. 걱정할 건 근데 하나도 없어요. 이 새끼들은 나치즘을 방역을 했지만은 뉘른베르크 협약에 의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다 사용을 받았죠. 예? 왜? 계엄령이었어요 그때도. 예? 히틀러가 경비 계엄령, 전염병, 자연재해 시 발령하는 경비 계엄령. 군사 계엄령은 군대를 움직이는 거고요. 경비 계엄령은 자연재해 시 의료인들을 시켜서 화학무기 테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군사계엄령은 군인이나 경찰을 시켜가지고 군대를 시켜서 총을 가지고 국민들의 재산을 뺏고 죽일 수 있지만, 경비계엄령이 방역법은요, 의료인들이 화학무기로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주권,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계엄령은 군대를 시켜서 총으로 민주주의와 주권, 생명을 파괴할 수 있지만, 그 전두환이 5.18 사건, 그것도 계엄령이었어요. 그건 군인이 하는 거고요. 계엄령은. 경비계엄령은 의료인들이 화학무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주권, 생명을 빼앗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건 옛날 전체주의죠. 무식한 시절, 전쟁으로. 청사가 알싸요. 페달하고 소리치는 비수하고 말 못하게 하려고 기억 상실됐어요. 비수하고 소리치게. 그래서 이 새끼들이 나치 731이 경비계엄령이라 사형을 받았죠. 군사재판에 끌려가서. 그래서 리른베르크 협약이 만들어지고 인류의 보편적까지 5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역하지 마라,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신경자 경제는 정신건강의사의 전유물이다,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라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음을 당하는지 모른다. 의료인들은 사회안전을 위해서,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라. 마지막 5가지, 역사를 잊지 마라, 반복하지 마라, 반드시 사용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3법에 의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민들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자료가 이들이 컴퓨터로 다 하거든요. 국민들에게 심리치료라고 집단 괴롭힘 시키는 것도 전부 컴퓨터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 쏘는 것도 무슨 약, 몇 월 몇 시에 무슨 약 시킨 거, 무슨 약 쏜 거, 자살방지원들에게 무슨 심리치료라고 시킨 거 전부 컴퓨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인 서버가 국방부에 있어요. 코로나 3법에 보면은.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자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료는 국방부로 가게 돼 있고, 나머지 자료도 의료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 10명만 재산을 빼앗고 죽이면, 이들은 계엄 사령관이에요.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신건강복지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을 해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시민들, 모든 시민단체, 모든 학교, 모든 기업들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비밀로 해라. 이게 계엄 사령관이에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임명한. 계엄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법안을 개정해서 계엄 사령관을 지정하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그들의 명령에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계엄 사령관들이 지금 국민들의 재산을 뺏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10명만 재산을 뺏고 죽이면 사형이에요, 얘들은. 군사계엄령이건 경비계엄령이건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계엄령 내렸죠. 그 계엄 사령관들이 국민 한 명이라도 죽이고 빼서 재산 빼서 써봐요. 바로 사형이에요. 10명 아니야, 한 명만 해도. 그런데 리른베르크 협약에 의해서 10명만 빼서 재산 빼고 죽으면 실수라도 의료법에 의해서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10명으로 한 거예요. 각 지역 계엄 사령관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민들 재산 10명만 빼앗고 죽이면 사형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금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자료가 실시간으로 국방부로 가고 있어요. 코로나 3법에 의해서. 코로나 3법이 리른베르크 협약이에요. 감염병법은 방역법이지만요, 코로나 3법은 그에 대응하는 리른베르크 협약이에요. 리른베르크 협약에 의한 계엄 사령관들 처벌법이에요. 그런데도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해서 가족들, 부모들, 자식들, 동료들, 이 지역 경찰들, 공무원들, 지역 단체 장들 모두 죽이고 지금 재산을 뺏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만 해도 이 대구 서구에서 지금 10년간 수만 명 이상을 재산을 뺏고 죽였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몇 명 죽였을 거예요. 오늘만 하더라도. 재산을 뺏고.
완전히 사이코 새끼들이죠. 응? 병신들이죠. 변태, 사이코에, 망상병에.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응? 코로나 WHO가 의료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는 질병을 치료를 못해가지고, 나치즘으로 그래, 신나치즘으로 화학무기 테러해서,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면 미리 치료한다라면서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면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죽이는 게 망상병이지 뭡니까? 집단 사이코고요. 상대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 사이코였다. 정신과 의사들, 방역팀들은 119가 이렇게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왜 말을 못해야 돼요? 사실인데.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밤새도 펜타닐을 막 머리통에다 살인캐 싸고 이빨 갖다 때는 거예요. 막 흥분 분노하라고 인상 쓰게 만드는 거예요. 미친 새끼들이죠. 사이코 새끼들. 발에다 계속 써요. 발이 다 젖었어요. 살인캐 써 펜타닐에. 잠을 펜타닐하고 살인캐스로 한숨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잘나고 노력을 하니까 구토제 써요. 악나라 때강도 살인기 새끼들이지. 악마 새끼들. 병신들이 애들은 지들이 말하는 거 할 줄 아는 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역을 언제 했어요? 다 영상 무증상으로 다 등록시켜놓고. 자살과 범죄를 막아요? 무슨 자살과 범죄를 막아요?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죽이면서. 망상병이죠. 의료인들이 치료를 하면서 국민들을 죽이고 있어요. 화학무기를 공론해서. 사이코죠. 보호를 하면서 잠을 못 자게 해, 일 나갈 땐. 힘들게 만들어 놓고 또 일 나갈 때 맞추셨어요. 그래 놓고 이제 하루 종일 일할 때 이제 고문하려고 힘들어서 그런 것처럼 청산가리하고 살인캐 쏠라고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일부러. 우울증 환자는 스트레스를 줘야 우울증이 치료된다라고 하면서 화학무기 쏘는 거예요. 완전 변태 새끼들이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모여있는지 몰라요. 21세기에. 중학교 때 그렇게 가르쳤는데 반드시 사용시킨다고. 사용 아니래도 이게 할 일입니까? 컴퓨터로 지켜보면서 국민들 한 명 한 명 고문해서 자살하고 자살시키고 죽을 때까지 지켜보면서 자살시키고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재산 뺏는 게 의료인들이 할 일이에요. 사람이? 인간이? 완전히 사이코 새끼들이죠. 어떻게 그런 것들만 그렇게 잘 모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경륜제 비서사요. 그게 제정신으로 할 일이에요. 그래 놓고 청산가리에 싸서 우울증이라고 직장도 못 다니게 길도 못 나가게 국민들 우울증이라고 치료라고 화학무기 테러 해가지고 집단 괴롭히면서 못 나가게 만들어 놓고 우울증 치료라고 화학무기 청산가리 쏴가지고 죽일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새끼들이 아유 어떡하나 우울증 때문에 돌아가셨네. 슬픈 척해.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 쇼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치료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랄들 하면서. 완전히 사이코 새끼들이죠. 지들이 공론해서 죽이면서 재산 빼앗고. 아유 마음의 병 때문에 돌아가셨네. 어떡하나. 이 미친 새끼들이죠. 다크서클 생기는 거 보세요. 청산가리 살인캐스 때려 맞아가지고 발에다 계속 쏴요. 원액으로.